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4월 외국인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매수 상위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수급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취지로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기 전에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기관과 더불어서 어떤 종목들을 4월 들어서 매수를 했는지를 보시면 이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현재까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지를 좀 보시면 우리는 어떤 종목보다는 어떤 업종으로 매수를 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업종의 뭉태기 자금,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ETF 펀드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운용사 펀드라든지 연기금 펀드라든지 여러간 굵직한 돈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업종으로 주로 매수를 많이 들어오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외국인들부터 코스닥 외국인 그리고 기관 코스피, 기관 코스닥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매수 한 10위까지만 볼게요. 매도 10위까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삼성중공업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마다는 좀 틀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종목들은 삼성 SDI 1위가 삼성 SDI 2차 전지 쪽, 현대모비스 이제 전기차 쪽, 더존비존 개별적인 이제 회계 ERP 쪽,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쪽,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쪽, 빅히트 엔터 쪽, SK바이오팜 역시 바이오 쪽,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 현대그룹이니까 전기차나 유통 쪽,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조선 쪽, 두산인프라코어 건설 쪽, 그러니까 기계 쪽이죠. 현대제철 철강, SDS는 SI 쪽, 시스템 통합 쪽, 진원생명과학도 진단 쪽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2차전지 쪽과 더불어서 바이오 쪽, 백신과 연계가 되어 있는 바이오 쪽과 그리고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매도를 조금씩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 2등으로 제일 많이 샀고요. 결국 1분기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가 나왔죠. 그런데 9조 3천억 예상보다 좀 건실하게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잠정 실적이 당연히 높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이제 두나무 지분 관련된 부분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의리금융지주 이제 은행 쪽이죠.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SK텔레콤은 지주사 전환,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 NC소프트는 신기주 게임, 그리고 쉘트리오는 이제 여러가지 신제품들이 이제 유럽 쪽 진출, 그리고 DLENC는 이제 대림산업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건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는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SKC는 2차전지, 포스코는 철강, 네이버 역시 카카오와 더불어서 인터넷 쪽, GS건설. 그러니까 보시면 건설 쪽이 조금씩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LENC, 대현대건설, GS건설.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규제를 많이 풀어서 우리 이제 서울 쪽에 서울에 많이 재건축 및 여러 가지 공약을 좀 실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결국에 수혜를 보실 수 있는 쪽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인 쪽이 건설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보고 매수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오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제 실적이 슬슬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좀 보시면 코스닥은 컴투스 게임, 원익 IPS 반도체, SK 게임, NCS는 2차전지일 겁니다. 유진테크 반도체,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알서포터는 이제 보안 쪽, 더산레온스 반도체, JYP 엔터, 오스담 임플란트는 뭐 임플란트 쪽.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은 엔터나 게임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제 개별적인 종목별로 매도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수를 하는 쪽을 보시면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종목으로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업종으로 매도를 한 건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넥시는 이제 바이오 쪽이죠. 이제 암학회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그러면 뭐 이 컴투스나 그리고 SNK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매력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PSK는 이제 반도체 쪽,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비트코인 쪽, 지어소프트는 이제 쿠팡 마켓컬리 쪽 관련된 부분, 쿠팡 이츠 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기는 이제 CJ ENM을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판단을 할 부분은 이제 제작 쪽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드라마 제작을 CJ ENM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예 대놓고 외주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수주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굵직한 CJ ENM보다는 차라리 가벼운 스튜디오 드래곤 쪽을 좀 매수를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국일제지, 웹젠은 이제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인데 컴투스나 SNK는 고점 부분 근처까지 갔고, 웹젠은 이제 다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속 가는 종목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이제 펜엔터나 뭐 쇼박스, 에이스토리, 그리고 뭐 IHQ,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중소형 제작사보다는 훨씬 많이 못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키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싸졌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OTT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라는 부분으로 동사에서도 제작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에 대한 매수를 보시면, 기관은 또 웃깁니다. 기관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기관은 매도, 그리고 네이버도 매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매도, 글로비스는 이제 동반적으로 매도한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는 것 같고, LG화학이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외국인은 대래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삼성 SDI를 매도를 했죠. 근데 기관은 LG화학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 외국인 쪽은 LG화학이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뭐 매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기관은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삼성 SDI, 이제 SK와 LG 쪽에 소송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도 리스크 뭐 관리를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마트, SK텔레콤, LG전자, KB금융, 한국조선해양,
금호석유. 결론적으로 주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펀드 쪽에서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카카오가 외국인도 아까 매수를 했죠. 근데 기관도 매수를 하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 기아 역시나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지만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 부분을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입장이 중요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쪽에서 한꺼번에 매도를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한꺼번에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기관과 개인들이 받아서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아까 외국인도 매수를 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건설, 기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철강 쪽 관련된 부분, 이제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쪽에 자동차에 대한 철강을 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더 클 겁니다. 그 이슈가 더 클 거예요. 다른 쪽을 철강을 만든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현대건설 쪽, 이제 제철은 그렇고 건설 쪽은 이제 얘기가 좀 틀려지죠. 자, 가격적인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제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관 쪽이.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팔았지만 기관은 또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쪽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쪽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방향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특이한 종목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 회사는 이제 갤럭시 관련된 부분에 이제 특수 영상 처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특례 상장을 했고요.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날 단기적인 고점을 좀 갱신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쪽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웹제는 아까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다. 펩트롭, 산천당제약, 아모텍, 파워로직스 등이 있다. 다양한 업종으로 좀 고르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은 LNF 또 2차전지 쪽으로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PSK도 아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 원익IPS도 역시나 아까 외국인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매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많습니다. 기관 쪽은.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이녹스 첨단 소재 2개, 유닙셈 3개, APCT 5개, 그리고 실리콘웍스 6개, 솔브렌 7개, 8개, 9개, 9개 종목을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을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로 기관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LNF는 2차전지 쪽 관련된 부분에서 독보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동반 매수를 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별개지만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PSK,
그리고 원익, IPS, TCK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A, P, T, C 역시 고점 갱신. 그리고 현대건설 뭐 이런 건설주들도 매수를 동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듯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은 매도한다. 아직까지는 이제 방향이 확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SK 하이닉스와 조금 더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조만간의 방향이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하락 뭐 단기적인 박스권보다는 이번에 상승을 하면 좀 단기 고점을 한번 좀 세게 갱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쪽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확률이.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동반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11만 3천원이 지난번 고점인데 아마 11만 3천원을 돌파를 하면 예전 고점 12만원까지도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옥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